들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6번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닥은 2% 넘게, 코스피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6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변 관리를 잘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불출마로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헬기 이착륙에 문제가 생긴다며 인천경찰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정부는 내일 발표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22만 명이 넘게 폭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진단검사 기준 확대와 전날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일 보고된 62만 명 중 7만 명은 전전날 통계에서 집계되지 못한 분들이 보고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약 55만 명 정도의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유행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사망자는 429명으로 전날보다 265명이 급증하면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59명으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만 7천 명 정도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새 정부 방향 잡기에 들어갑니다. 정초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다는 겁니다. 현재 청와대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두 곳이 후보지인데 경호나 보안, 비용 등에서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한 걸로 꼽힙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국민소통 취지와 맞지 않고 국방부 이전으로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구조와 달라졌다며 불통 이미지를 반박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도 청와대를 쓰지 않을 거면 남아있으면 안 되냐는가 하면 아예 구한말 일본에 비유하며 비판했는데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폐쇄적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왜곡했다며 국민 모욕이라고 받아치는 공방도 오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7개 분과 인수위원들이 모두 이름을 채웠는데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르면 내일 현판을 달고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공식 출범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대선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쇄신을 지휘하냐.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며 해법을 모색했는데요. 이것으로 내용이 수습될지 확대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재선 의원들부터 만나 당 재정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는 진 건 진 거다.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자성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살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을 단합시키는. 당내 인원이 가장 많은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개혁 과제를 어떻게 완수하고 이행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계획과 비전을 좀 제시해달라. 이딴 간담회에선 윤 위원장 사퇴 요구도 재차 나왔지만 6월 지방선거와 대안부재 등을 이유로 옹호론도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위원장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현재까진 임무 완수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방선거 준비와 당의 쇄신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각종 협상도 있을 거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한 최입의 비대위원을 향해서도 사과 요구가 터져나온 상황. 윤호중 비대위 곳곳에서 나오는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간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여전히 수도 키이우 공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외신은 양측의 협상 대표단이 현재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중단과 외국의 군사기지나 무기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군대 무장 수준의 제한을 가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По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под Киевом и у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Украины связано не с намерением оккупировать эту страну. У нас нет такой цели. И об этом мною. 하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 어제는 수도 키이우의 16층 아파트는 물론 마리우폴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던 극장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시내 중심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Nobody knows whether it may have already started.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인 항공기 등 8억 달러, 약 9,876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은 총 1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OBS 뉴스 황다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6번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연준은 앞으로 6번의 추가 인상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말 금리 수준은 1.9%로 예상했고 5월부터는 자산 매각에 돌입하는 양적 긴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주요 지수도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35.28포인트 오른 2694.51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22.33포인트 상승한 914.13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1원 40전 내린 1214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및 여타 통화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그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급등세인 물가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칠 영향이 아직 불확실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혼인 감소가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인구 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9.8% 줄어든 19만 3천 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0.4건 감소한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역대 최저치입니다. 혼인이 감소한 이유로는 이제 30대의 연령 인구가 감소한 부분,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졌다는 점.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0만 명대가 무너진 지 불과 5년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을 만큼 그 속도는 빠릅니다. 문제는 혼인 건수 감소가 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전제하거나 또는 결혼이 선행되고 나서 출산을 하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30대 여성 인구가 줄고 혼인 건수도 줄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 합계 출산율은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대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과 가족 인구절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서울 지역 케이블 TV 시청자들이 한 달째 OBS를 시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와 SKB, LG 등 대기업 계열 케이블 방송사들의 갑질 횡포 때문인데요. 인천에 이어 경기도 의회, 지자체들이 시청자 주권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수도권 유일 독립민영방송사 OBS. 서울 지역 케이블 TV 시청자 약 300만 가구가 OBS 시청권을 박탈당한 지 한 달째입니다. 오산과 평택을 비롯한 성남, 용인, 화성, 안산, 광명, 시흥, 의왕, 이천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서울 송출 재개를 촉구하며 건의문을 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명백한 시청권 훼손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 서울로의 정보 제공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은 경기 지역과 하나의 공동 생활권이고 경기 지역 정보가 또 서울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창구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도 OBS 송출은 확실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본다고 성토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시청자인 국민은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나 과기부가 이를 지켜만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 지역 지자체에서도 건의문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보여야 할 때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있던 롯데백화점은 3년 전 문을 닫고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인천경찰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 헬기 이착륙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인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소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옛 롯데백화점 건물과 토지가 매각된 건 2019년. 백화점 건물 등을 구입한 민간 사업자는 오피스텔 3개동 555세대와 상가를 지어 분양을 계획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인천경찰청의 헬기 이착륙과 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 3년이 넘도록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청사 높이는 54m. 민간 사업자가 구상한 오피스텔의 높이는 최초 제한안인 152.9m에서 약 20m를 줄인 135.65m로 인천경찰청의 2배가 좀 넘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는 입장. 오히려 인천청이 허가도 되지 않은 헬기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3년간 헬기가 이착륙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인천경찰청 옥상 헬기장은 헬기 이착륙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청은 계획된 건물 높이가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높이가 72.75m를 넘어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동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시에 공항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언제든지 항공기나 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지역 상인들.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으며 버텨왔지만 한계라고 호소합니다. 롯데백화점 폐점 후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매출이 50에서 70% 감소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하루빨리 재개발이 시작돼서 옛 번화가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억울하지만 불출마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SNS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도 송구하다며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준 경찰에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과 전 성남시 보좌관 등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세연도서 간 부정채용 의혹으로도 측근과 성남시 전 간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불출마 선언에서 은 시장은 각종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검찰 수사도 정치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은 시장은 민선 7기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지만 결국 잇따른 법정 공방이 재선 도전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은 시장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과 위례 철도시대 개막, 판교 모란 트램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이후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을 거부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의 현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선거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염치가 있다면 당장 사퇴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 수형자와 기저질환자, 경제인 등 모두 735명을 가석방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석방에 포함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며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의 환경 현안 중 하나가 바로 페트병 수거입니다. 의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보니 정책적으로 나서는 건데요. 의정부시도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민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 그런지 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다세대 주택, 페트병을 모으는 수거통을 열어봤습니다. 상표를 표기한 라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마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떼어낸 라벨도 그냥 버리는 현실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라벨 제거를 의무화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의정부시가 교환장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페트병 1kg을 모아오면 360원짜리 10리터 종량제 봉투 한 장으로 바꿔줍니다. 시민 반응은 냉담합니다. 장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2곳, 오후 2곳에서 2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첫날 봉투를 받아간 시민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깔 것 같은데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종량제 그냥 사서 쓰는 게 낫지 거기까지 가봐서 쓰는 거. 의정부시는 홍보 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달에 홍보를 했으니까 또 따로 막 성수막도 붙이고 할 건데요. 아마 다음 달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다릅니다. 남양주시는 선별장 17곳에 페트병을 갖다 주면 지역 화폐로 바꿔줍니다. 인천 동구 등은 페트병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자동 수거 기기도 설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수거 방식을 당장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4분쯤 경기도 안양시 관악산 내 사찰 삼막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1세 주지승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삼막사 종무소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석대 등 장비 35대를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산불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라며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명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대훈 경기도의원,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용호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은 협약식을 갖고 상호 정책 지원과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주택도시공사는 광명 소재 지역업체의 제품과 기계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광명상공회의소는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군포시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아동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생애 주기별 아동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장애인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장애인 유권자들은 투표권 행사 한 번 하기가 여전히 힘겨웠다고 합니다. 유은총 기자가 장애인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최성미 씨는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소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투표장 문턱이 높아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자 복도에 임시기표소가 세워졌습니다. 최 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는 참관인 손을 거쳐 투표함에 넣어집니다. 제 소중한 한 표가 잘 전달됐는지 그걸 제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매 선거마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은 없거나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후보자와 공약을 설명하는 선거 유인물도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집이 너무 그리 많았고 그래서 영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유세 현장도 수어 통역사를 배치했을 뿐 장애 유형이 다른 유권자들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투표장에 나온다 해도 또 다른 장벽에 막히기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 없는 투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애는 차량을 이용하든 이런 식으로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해놓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다릅니다. 헌법기관 지위를 가진 선관위가 장애인 참정권 장려에 있어 소극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에게는 한 표 행사가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보다 소중한 기회다.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의 의미는 비장애인에게 비해서도 훨씬 더 각별한 것입니다. 올해 인천 장애인 유권자는 인천 전체 유권자의 6%를 차지합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장애인 유권자의 험난한 투표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 취재한 유은총 기자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대선 이후 인천 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고요? 네, 인천 10개 군구 장애인 유권자 489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조사는 20대 대선 투표소 이용과 그리고 선거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인천 지역 장애인 유권자가 당면하고 있는 참정권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83%가 20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중 57.3%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시 투표 행사 간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요. 네. 예, 무응답자와 기타 답변을 제외하면 투표소 이동 거리에 대한 불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함께 안내사무원 부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와 공약 등 선거 관련 정보 접근도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다고요? 네, 먼저 후보와 공약 등의 정보가 담긴 내용들을 어디에서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64.2%가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선거 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장애인 유권자는 고작 13.3%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선거 유인물에 대해서 보완될 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네. 45.4%는 후보자와 공약 내용을 지금보다 상세하게 담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포인트와 그림 설명 등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26.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의 경력사항이나 공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유세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응답자 41.3%가 장애인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약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주로 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응답자 81%가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다음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원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네, 전담 사무원 배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는 선관위에서 내놓은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활동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교통 지원과 수어, 점자 안내, 그리고 발달장애인 선거교육 등 활동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런 활동 내용과 달리 선관위는 현재 정확하게 장애인 유권자가 몇 명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장애 유형별 유권자 분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장애인 유권자 기본 자료 없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선에서 드러난 개선 요구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기존 하는 거, 기본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엔 플러스 알파를 했다면 지금은 기본에 충실해서. 예, 장애인 유권자에게 참정권 행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편의를 이유로 참정권, 기본 권리를 제약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불편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집행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OBS가 또 면밀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